안녕하십니까, 김영식 교수입니다. 제11강 레이 웬덜히 스크롤 뷰 튜토리얼 파트 2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우리가 테이블 뷰의 메뉴를 4가지 만들었고요. 그 임플리멘테이션은 2가지를 했습니다. 이미지 스크롤과 커스텀 뷰 컨트롤을 했잖아요. 오늘은 뒷부분 페이지드와 페이지드 위드 피킹 요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메뉴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키면 어떤 앱이 실행이 되냐면 시뮬레이터 상에서 이렇게 4가지 메뉴가 나오고요. 첫 번째 이미지 스크롤은 화면상에 이미지가 꽉 차게 보이는데 더블 탭을 누르면 줌인 이거를 뭐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고요. 커스텀 뷰 컨트롤은 이렇게 커스텀 하이라키로 만들었죠. 빨간색 바하고 파란색 바, 이렇게 녹색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진 하이라키였고요. 자, 오늘 할 것은 페이지드. 이미지를 여러 개를 스크롤도 할 수 있고 페이징, 그러니까 좌우로 페이징도 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페이지드 위드 피킹. 똑같은 페이징인데 앞뒤의 이미지가 조금 더 보이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메뉴를 만들 건데요. 페이징. 그래서 새로운 코코아 터치 클래스의 페이지드 스크롤 뷰 컨트롤러라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스크롤 뷰 뉴 파일 코코아 터치 클래스 UI 뷰 컨트롤러의 서브 클래스로 페이지드 스크롤 뷰 컨트롤러. 자, 이제 코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드 스크롤 뷰 컨트롤러의 이 부분 쭉 긁어서 지우시고요. UI 스크롤 뷰 델리게이트 다 라고 하시고요. 아울렛을 2개 만듭니다. 스크롤 뷰, 지난번에는 스크롤 뷰만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페이지 컨트롤, UI 페이지 컨트롤 타입의 페이지 컨트롤이라는 아울렛을 하나 더 만듭니다. 자, 이제 메인 스토리보드로 오셔서 새로운 세 번째 뷰 컨트롤을 넣습니다. 이 캔버스에 이 뷰 컨트롤을 살짝 위로 올리시고요. 세 번째 뷰 컨트롤러가 들어갈 자리를 만든 다음에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 뷰 컨트롤을 쭉 긁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를 연결해야 되겠죠. 컨트롤 드래그. 세 번째 메뉴 페이지드에서 컨트롤 드래그. 세그는 푸시. 이렇게 장면 전환 화살표를 연결해 줍니다. 장면 전환을 연결하시고요. 자, 세 번째로 만든 뷰 컨트롤러는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하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세 번째 뷰 컨트롤러는 클래스의 이름이 페이지드 스크롤 뷰 컨트롤러다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드 스크롤 뷰 컨트롤러다 라고 클래스 컨트롤하는 클래스가 바뀝니다. 자, 이제는 백그라운드를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페이지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얀색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스크롤 뷰의 백그라운드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나서 페이지 컨트롤을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 추가합니다.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개의 사진을 좌우로 전환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긁어다가 화면 하단에 이 부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화면 하단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크기를 이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스크롤 뷰 컨테이너를 선택한 상태에서 커넥션 탭에 요 유틸리티 패널 중에서 6번째인 커넥션 탭에서
페이지 컨트롤을 연결합니다. 바로 여기 방금 만들었던 아울렛을 연결해 줍니다. 아울렛을 페이지 컨트롤 연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크롤 뷰, 사진을 보여줄 스크롤 뷰를 추가합니다.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 스크롤 뷰를 쭉 끌거다가 이번에는 크기가 이 페이지 컨트롤을 덮지 않도록 이 정도 크기로 만듭니다. 페이지 컨트롤 바로 위까지만 나오도록 만드시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페이지 스크롤 뷰 컨트롤러 선택한 상태에서 파란색 선택한 상태에서 커넥션 탭에 스크롤 뷰를 연결합니다. 스크롤 뷰를 아울렛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스크롤 뷰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이 스크롤 뷰의 델리게이트는 페이지 스크롤 뷰 컨트롤러 너가 해줄 거다 라고 연결을 해줍니다. 델리게이트는 너다. 지금까지 했던 것과 되게 유사하죠. 이렇게 페이지 스크롤 뷰 아울렛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크롤 뷰가 페이징이 되도록 좌우로 페이징 할 수 있도록 페이지가 여러 개 할 수 있도록 페이징 이네이블드를 턴 온 체크합니다. 그래서 스크롤 뷰를 선택한 상태에서 어트리뷰트 패널에 가시면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 가시면 요 페이징 이네이블드가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하십니다. 페이징 이네이블드 스크롤링에서 페이징 이네이블드. 자, 이제 코딩을 하셔야겠죠? 페이지드 스크롤 뷰 컨트롤러. 자, 보시면 이제 이미지를 여러 개 갖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UI 이미지 타입의 배열, 페이지 이미지스. UI 이미지 타입의 배열이고요. 그것을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UI 이미지 뷰 타입의 배열. UI 이미지 뷰는 옵셔널입니다. 왜냐하면 닐도 될 수 있거든요. 필요할 때만 로딩할 거고요. 필요하지 않을 때는 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옵셔널로 선택할 것입니다. 페이지 뷰스는 UI 뷰인데 옵셔널. 왜냐면 전체를 다 지금은 사진이 6장밖에 없어서 상관없지만 만약에 사진이 수천 장이다 그러면 그 사진을 전부 다 메모리상에 로딩하는 거는 메모리 낭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볼 것만 메모리상에 로딩을 하고 나머지는 닐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닐이 될 수 있어서 UI 이미지 뷰 옵셔널 물음표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뷰디드 로드 메소드를 만듭니다. 뷰디드 로드 메소드 5개의 이미지를 초기에 이미지 배열로 생성을 합니다. 이 이미지 이름 틀리지 않도록 photo12345.png를 갖는 UI 이미지 5개 객체를 갖는 배열 페이지 이미지스를 만들고요. 페이지 카운트는 이 배열의 개수, 페이지 컨트롤을 페이지 컨트롤의 커런트 페이지는 0으로 하고요. 전체 페이지는 이 배열의 개수, 페이지 카운트의 개수만큼 하시고요. 자, 포문을 돌리는데 for 언더바 in 0부터 시작해서 땡땡 페이지 카운트보다는 작게 0에서부터 페이지 카운트보다 작은 것을 이 언더바가 가져와서 쓸 건데요. 언더바를 쓴 이유는 이 포문 본문에서 언더바를 안 쓸 거거든요. 만약에 0에서부터 페이지 카운트 개수만큼 가져온 이 인덱스를 본문에서 쓴다면 여기를 뭐 인덱스라고 하거나 뭐 i라고 써서 포문에서 쓸 거예요. 하지만 쓸 게 없으니까 언더바라고 한 거예요. 즉 반복 횟수만 나타내는 것이죠. 0부터 페이지 카운트 전까지. 즉 페이지 카운트 개수만큼 뭘 할 거냐? 페이지 뷰에다가 닐을 어펜드 할 것이다. 닐을 페이지 카운트만큼 어펜드 하는 것이죠. 일단 그리고요. 스크롤 뷰의 컨텐트의 위스는 스크롤 뷰 프레임, 즉 한 화면의 프레임의 위스 곱하기 이미지의 개수, 즉 전체 스크롤 뷰의 컨텐트는 6개의 포토 이미지 위스만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지 스크롤 뷰 사이즈는
스크롤 뷰의 프레임 사이즈가 되고요. 컨텐트의 사이즈는 이 스크롤 뷰 사이즈 곱하기 이미지의 개수, 즉 6개가 되겠습니다. 스크롤 뷰 전체 컨텐트의 사이즈는 그렇게 되고요. 하이트는 당연히 이미지 스크롤 뷰의 하이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드 비저블 페이지, 이미지를 로딩할 거예요. 이거는 뒤에 조금 있다가 코딩을 할 거고요. 로드 비저블 페이지. 이미지를 로딩하기 위해서 두 가지 메소드를 또 만들 건데요. 첫 번째, 로드 페이지. 페이지라는 변수로 인티저를 받고요. 그 페이지가 0보다 작거나 혹은 이미지 카운트보다 넘어가면, 즉 인덱스 범위를 넘어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리턴하고요. 인덱스 범위 안에 들어있다면 그 페이지 인덱스의 페이지 뷰가 nil이 아니라면, nil이 아니면 이미 메모리상에 로딩이 된 거니까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else nil이라면 이제 로딩을 해야겠죠. y 옵셋은 0이고 x 옵셋은 화면 너비 곱하기 페이지 인덱스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스크롤 뷰의 바운드를 프레임으로 변수를 갖고 오고요. 프레임 오브젝트의 x는 프레임 사이즈의 위스에서 페이지, 넘버 페이지, 지금 6개의 이미지 중에서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프레임 사이즈의 위스를 x 번지로 쓰고요. y 번지는 y는 0으로 씁니다. 그래서 새로운 UI 이미지 뷰를 생성을 합니다. 그 페이지에 대해서 뉴 페이지 뷰를 생성하고요. 컨텐트 모드는 fit, aspect fit이고요. 그 뉴 페이지를 6개의 사진에서 해당하는 페이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뉴 페이지 뷰를 스크롤 뷰에다가 추가하는 것이죠. add sub view. 그러면 현재 페이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 새로 생성한 뉴 페이지를 배열의 nil 대신에 삽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퍼지 페이지. 이 페이징을 해서 사진을 좌우로 넘기게 되면 이제 화면 현재 커런트 페이지하고 바로 앞에 바로 뒤에 이 세 가지 페이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페이지들은 다 메모리상에서 제거할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낭비를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페이지를 메모리에서 제거하는 퍼지 페이지라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페이지라는 이름의 인덱스를 받아서 아까처럼 인덱스의 범위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리턴하고요. 그 페이지가 nil이 아니라면 제거를 합니다. nil이면 제거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if let 페이지 뷰는 페이지 뷰의 인덱스로 받은 페이지가 nil이 아니라면 어사인이 되는 거죠. nil이면 어사인을 안 하고 if let은 빠져나와요. nil이 아니라면 어사인을 하고 그 페이지 뷰는 remove from superview, 즉 제거해라. 그리고 그 페이지의 페이지 뷰는 nil로 만들어라. 제거하라는 얘기겠죠. nil이 아니라면 제거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 로드 페이지하고 퍼지 페이지를 이용해서 로드 비저블 페이지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커런트 페이지하고 앞하고 뒤 페이지를 로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퍼지 시킵니다. 메모리에서 제거합니다. 그래서 현재 페이지의 번호를 알아야 돼요. 현재 페이지 번호, 페이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현재 페이지 번호는 어떻게 아느냐? 스크롤 뷰의 프레임의 위스를 가져오시고요. 페이지의 위스를 가져오시고 프레임, 즉 화면에 보이는 위스를 가져오시고 그 페이지는 컨텐트 옵셋에 곱하기 2 해서 페이지 위스 나누기 페이지 위스 곱하기 2로 나눕니다. 그것을 내림을 하게 되면 페이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재 페이지 번호로 만들고요.
앞에 페이지하고 뒤에 페이지, 현재 페이지에서 앞에, 그 다음에 뒤에. 그래서 0번부터 앞 페이지 전까지는 퍼지,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커런트 페이지 앞에 하고 커런트 페이지 뒤에까지, 앞뒤까지는 로딩을 합니다. 그리고 라스트 페이지 다음부터 이미지 끝까지는 다시 퍼지, 제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로딩이 되는 거예요. 자, 스크롤 뷰 디드 스크롤을 만들어서 로드 비저블 페이지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페이지가 여러 개 나오고 좌우로 페이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이지 컨트롤이 잘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메뉴. 피킹. 네 번째 메뉴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메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또 코코아 터치 클래스를 만들어야겠어요. UI 뷰 컨트롤러 서브 클래스로 만듭니다. 자, 뉴 파일, 코코아 터치 클래스 타입으로 next, UI 뷰 컨트롤러의 서브 클래스로 pick paged scroll view controller. 동영상이 좀 빠르면 잠깐 멈췄다가 코딩을 하셔 실습을 하시고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 필요 없습니다. 지우시고요. 뷰 디드 로드는 남겨도 되겠네요. 나중에 이걸 바꿀 거니까. 여기다가 UI 스크롤 뷰 델리게이트 넣으시고요. 스크롤 뷰하고 페이지 컨트롤 아울렛을 넣습니다. 아까와 똑같아요. 이 부분 똑같습니다. 페이지 이미지스 UI 이미지 배열 만드시고요. UI 이미지 뷰 옵셔널로 UI 뷰 배열을 만듭니다. UI 뷰 배열을 만듭니다. 자, 이제는 이전에 했던 페이지드 스크롤 뷰 컨테이너에서 만들었던 함수들을 전부 다 카피합니다. 다 카피해서 딱 한 부분만 고치면 돼요. 일단 뷰 디드 로드 그대로 카피하시고요. 페이지드 스크롤 뷰 컨트롤러에서 그대로 카피하시고요. 로드 비저블 페이지, 로드 페이지, 퍼지 페이지, 스크롤 뷰 디드 컨트롤 메소드도 다 카피합니다. 다만 로드 페이지의 일부만 바꿀 거예요. 로드 페이지의 일부만, 이 부분만 바꿉니다. 프레임에 인셋이라는 게 앞뒤로 띠를 넣는 거예요. 수평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위스가 10인 만큼 사진의 앞뒤에다가 띠를 넣을 거예요. 이 부분을 넣습니다. 이 부분만 넣은 게 틀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로드 페이지, 그러니까 네 가지 메소드, 로드 비저블, 로드 페이지, 퍼지 페이지, 스크롤 뷰, 디드 스크롤, 이 네 가지를 카피해 오시고 로드 페이지에서 요 부분만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메인 스토리보드에 이제 뷰 컨트롤러 넣어야겠죠? 뷰 컨트롤러 넣으시고 새롭게 넣으시고요. 메뉴를 연결합니다. 컨트롤 드래그, 푸시 메뉴를 연결하시고요. 자, 픽 페이지 스크롤 뷰 컨트롤러, 지금은 이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만든 뷰 컨트롤을 컨트롤하는 클래스는 픽 페이지드 스크롤 뷰 컨트롤러다. 이렇게 클래스를 연결합니다. 클래스를 연결하면 이게 이름이 바뀌어요. 연결을 해야 이름이 바뀝니다. 뷰 컨트롤러 선택한 상태에서 클래스는 아이덴티티 탭에서 픽 페이지드 스크롤 뷰 컨트롤러라고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제 백그라운드 색깔을
검정색으로 블랙으로 바꾸고 페이지 컨트롤을 추가하고 스크롤 뷰도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뷰의 백그라운드는 블랙, 페이지 컨트롤을 추가합니다. 하단에 아까처럼 똑같아요. 그 다음에 피크 페이지드 스크롤 뷰 컨트롤에서 아울렛을 연결합니다. 페이지 컨트롤 아울렛을 연결하시고요. 이렇게 아울렛을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 스크롤 뷰를 갖다 넣는데 스크롤 뷰의 사이즈는 이렇게 좀 작게, 왜냐면 좌우에 앞에 뒤에 사진을 잠깐 피킹 훔쳐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보일 수 있도록 스크롤 뷰 사이즈를 이 정도로 좀 작게 하시고요. 스크롤 뷰를 갖다 놓고 이렇게 싹 작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아울렛을 연결합니다. 피크 페이지드 스크롤 뷰 선택한 상태에서 스크롤 뷰를 아울렛 연결합니다. 커넥션 탭에서 아울렛을 연결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크롤 뷰를 선택한 상태에서 커넥션 탭에서 델리게이트는 이 스크롤 뷰의 델리게이트는 바로 너다. 피크 페이지드 스크롤 뷰 컨트롤러다 라고 연결합니다. 델리게이트와 아울렛을 연결했습니다. 자, 이제 스크롤 뷰로 오셔서 페이징이 되도록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서 페이징 이네이블드를 체크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스크롤 뷰가 클립이 안 되도록 클립을 턴 오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스크롤 뷰를 찾아본 다음에 드로잉에 보시면 클립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합니다. 이 부분 체크 해제. 자, 이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앞 뒤에 피킹을 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잘 된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이제 이 화면상에 어디를 눌러도 잘 좌우로 스크롤이 되도록, 바로 여기만 누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를 좌우로 해도 페이징이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 뷰의 바깥을 눌러도 페이징을 할 수 있도록 터칭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코코아 터치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UI 뷰 서브 클래스. 새로운 파일 코코아 터치 클래스 타입으로 이번에는 서브 클래스가 UI 뷰이고요. 서브 클래스를 먼저 선택한 상태에서 스크롤 뷰 컨테이너, 클래스의 이름은 스크롤 뷰 컨테이너. 스크롤 뷰 컨테이너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꿉니다. IB 아울렛 스크롤 뷰 하나 만들고요. 스크롤 뷰 컨테이너 바운드 안을 누르기만 하면 스크롤 뷰가 선택이 되도록, 스크롤 뷰 바운드를 바운드 안을 누르면 스크롤 뷰가 선택이 되도록 합니다. 스크롤 뷰 컨테이너를 만들 거예요. 자, 힛 테스트를 해서 힛이 됐으면 스크롤 뷰를 리턴하도록 할 겁니다. 즉 바깥을 눌러도 스크롤 뷰가 선택이 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코딩을 해줍니다. 자, 이제 메인 스토리보드로 오셔서 이 스크롤 뷰 스크롤 뷰에서 에디터 임베드 인 뷰, 그래서 새로운 뷰를 하나 임베드 시킬 거예요. 컨테이너 뷰를 만들 거란 얘기죠. 자, 스크롤 뷰를 선택한 상태에서 에디터 임베드 인 뷰, 그러면 생성이 되는 뷰가 있는데요. 그 뷰의 위스를 이렇게 좀 커다랗게, 이 회색으로 된 부분이에요. 이렇게 커다랗게 범위를 넓힙니다. 그래서 이 커다랗게 범위를 넓힌 어디를 터치해도 스크롤 뷰가 선택이 되도록 할 거란 얘기죠. 스크롤 뷰 컨테이너로 이 커다란 거를 범위를 이렇게 사이즈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범위를 만들고요. 자, 얘는 이 커다란 이 뷰는 백그라운드를 클리어 시켜야지 사진이 나중에 보일 거예요. 지금 이 새롭게 만든 이 인베드 시킨 뷰의 색깔이 흰색인데 이거를 클리어 시킬 거예요, 색깔을. 그래서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서 백그라운드를 클리어 컬러, 색깔을 클리어하게, 투명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스크롤 뷰를 컨테인한 것이라고 보이죠? 컨테이너 뷰에 얘가 거다랗게 바깥쪽에 있는 거고, 색깔은 백그라운드가 클리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뷰, 이 컨테이너 뷰에 해당하는 클래스는 스크롤 뷰 컨테이너다. 스크롤 뷰 컨테이너를 선택하시고요. 스크롤 뷰 컨테이너를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 뷰 컨테이너를 누른 상태에서 아울렛에 커넥션 탭에서 스크롤 뷰 아울렛은 너다. 스크롤 뷰를 선택합니다. 스크롤 뷰를 또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깥을 눌러도 페이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크롤 뷰 튜토리얼 파트 2 잘 따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